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힘들게 6가지 거래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사장님이 와서 물어봅니다. 또는 우리 회사에 궁금해했던 사람이 와서 물어봐요. 주식회사 3일. 지금 12월 30일 너네 현재 현금 얼마 있어? 현금? 잠깐만 내가 계산해 볼게. 우리 회사 현금 지금 12월 1일 날 현금 10만 원이 들어왔고 12월 2일 날 현금 7만 원이 빠져나갔고 그리고 12월 5일 날은 현금이 없었네. 12월 15일 날은 현금 15,000원이 빠져나갔고 그리고 12월 25일 날은 현금으로 만 원 준 게 있어서 현금 만 원 빠져나갔고 12월 31일 날 현금 2만 원이 들어왔네. 내가 돈을 빌렸어.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0만 원에서 7만 원 빼고 3만 원 15,000원 빼고 15,000원 만 원 빼면 5,000원 현금 2만 원 들어왔으니까 우리 회사 총 25,000원의 현금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000원의 현금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단순히 6개의 분개만 했는데 6개의 분개만 했는데 그 중에 현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우리 회사는 보통 1년 동안 회사를 운영을 하고요. 회계기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그 1년 동안 하루에도 수많은 거래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현금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은 현금 얼마냐고 물어보면 현금 찾아내는 다음 달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현금인 거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너무 오래 걸리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쭉 6개를 적어 놓은 게 뭐예요? 어디다가 적는다고 했죠, 우리? 분개하는 거를 다 적어 놓는 게 분개장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분개를 회사에 거래가 있었으면 다 기록을 해서 분개장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분개장을 보면서 쭉 현금이 얼마인지, 그날 현금이 얼마인지 찾아내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를 현금을 따로 우리 기록을 하자. 현금을. 자, 현금 어떻게 기록하지? 그래, 노트 하나를 사오자. 노트를 하나를 사와서 앞에다가 이렇게 현금에 대해서만 적기로 해서 현금이라는 노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쫙 펼쳤어요. 쫙 펼치니까는 노트가 이런 식으로 생기죠. 자, 이렇게 생길 거예요. 자, 이 노트의 이 부분만 갖다가 한번 볼게요. 이 모양을 갖다가 쫙 피니까는 이렇게 생깁니다. 현금이. 모양이 T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T계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T계정. 그리고 얘 이름은 현금이야 라고 해서 그날 회사 끝나고 나서 끝날 때마다 현금이 있으면 현금 노트를 갖고 와서 얘를 적어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12월 1일 날요. 현금을 10만 원이 우리 회사로 들어왔어요. 자, 10만 원이 현금이 들어왔어요. 왜? 왼쪽에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12월 1일 날 현금이 10만 원이 들어왔어요 라고 적어줘요. 노트에다가, 현금 노트에다가.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요, 보니까는 자본금 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여기 이유를 적어줘요. 자본금. 그리고 문을 닫고 노트를 닫고 퇴근을 합니다. 다음날 2일날 와서 봤더니 일을 했더니 다음날은 컴퓨터를 사느라 현금 7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현금 지금 오른쪽에 있었죠. 퇴근하려고 보니까는 현금이 있으니까 현금 노트 갖고 와서 적어줍니다. 현금이 7만 원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럼 오른쪽에 12월 2일날 7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근데요, 이유는 뭐래요? 이유? 컴퓨터 사느라 빠져나갔네요. 컴퓨터 이름 유형자산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덮어놓고 퇴근해요. 자, 다음 12월 3일 없고 12월 4일 없고 12월 5일 날 거래가 있었는데 이때는 현금이 없었어요. 매출 채권 외상으로 외출을 했으니까 현금은 없었어요. 자, 12월 15일 날 퇴근하려고 보니까 현금이 있기 때문에 현금 노트 또 갖고 와서 펼쳐서 적습니다. 오른쪽에 발생했네요. 12월 15일 날 현금 얼마예요? 15,000원이 빠져나갔고요. 나간 이유는 뭐예요? 현금 돈을 빌려줬네요. 대여금 적습니다. 12월 25일 날 또 현금이 빠져나간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노트 갖고 와서 적습니다. 12월 25일 날 현금 오른쪽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오른쪽에 적어주시고 이유는 뭐였어요? 우리 직원 급여를 줬었네요. 급여 때문에 10,000원 빠져나갔다 적어줍니다. 자, 쭉 지내다 12월 31일 날 또 현금이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어요. 퇴근할 때 이거 가지고 현금 노트를 갖고 와서 펴서 적어줍니다. 차변 왼쪽에 현금이 발생을 했네요. 12월 31일 날 현금이 2만 원이 우리 회사에 왼쪽에 잡혔어. 이유는 뭐였죠? 돈을 빌려와서 우리가 현금이 들어온 거죠. 차입금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퇴근 덮어놓고 퇴근해요. 근데요, 이제 마지막 날 와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3일에 현금 얼마 있어요? 아, 그래? 현금 노트 갖고 와서 이제 펼쳐서 봅니다. 자, 현금만 딱 적혀 있으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돼요. 쭉 이 내용 보니까 왼쪽 현금 10만 원 들어왔고 12만 원 들어왔으니까 12만 원인데, 자, 7만 원 나갔고 15,000원 나갔고 10,000원 나가서 총 얼마예요? 95,000원이네요. 그럼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되는데 12만 원, 12만 원 같아야 되는데 이쪽에는 95,000원밖에 없으니 여기 들어가는 돈은 뭐예요? 차액, 즉 잔액이, 현금 잔액이 현재 25,000원이 있다. 그래서 합쳐져서 12만 원과 12만 원, 잔액은 25,000원이에요 라고 바로 알 수 있어요. 오케이, 편하다. 그때까지, 지금까지는 현금 이거 분계장 보면서 너무 힘들게 현금 찾아내기 힘들었는데 쉬운 방법이 있었네. 어떻게? 이렇게요. 이 현금 노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이 현금 노트를 원장이라고 불러요. 원장. 이제 자, 원장이라고 부르긴 했습니다. 자, 이 현금 노트를 원장으로 부르는데, 자, 현금뿐만이 아니라 현금 하니까 편하죠. 그래서 다른 애들, 많이 나오는 애들 또 쓰자. 누구? 뭐 자본금, 아니면 유형자산, 또 매출 채권, 대여금, 이런 애들을 다 노트를 다 만들자. 그래, 어차피 뭐 하는 거. 그래서 만들어서 똑같은 노트를 여러 권을 해서 앞에 이름만 다르게 해서 붙여서 이렇게 다 모아놓습니다. 현금 노트, 자본금 노트, 유형자산 노트, 뭐 매출 노트, 매출 채권 노트, 대여금 노트 해서 쭉 만들어서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자, 원장들이 이렇게 여러 개를 모아놨죠. 그래서 뭐예요? 얘 이름을 총계정 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계정 원장. 자, 원장이 있으면은요, 뭐가 편리했어요? 우리 잔액을 바로바로 뽑을 수 있고 그 현금에 있었던 내용들을 쭉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저 노트들을 갖고 와서 그날 있었던 내용들을 분계장으로부터 저 노트에다가 옮겨 적었어요. 자, 옮겨 적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옮겨 적는다. 전학갈 전, 기록할 기. 전학할 전은 아니겠죠? 전기.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고, 자,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 내용 지금 한 거를 이제 앞에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돼요.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이해하시기가. 자, 페이지는요. 자, 46페이지 돌아옵니다. 자, 우리 어렵게 사례 1 풀고 왔어요. 6가지. 자, 그 내용들 나와 있는 거 정리만 하면 됩니다. 마무리할게요. 자, 46페이지. 자, 계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계정. 지금까지 뭐였죠? 계정? 자, 얘네가 계정이었어요. 현금, 컴퓨터, 유형자산,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대여금, 얘네들 이름. 우리요, 얘네들 각각의 이름들을 다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쓰는 애들 이름은 우리가 표시를 해줍니다. 누구요? 뭐 유형자산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애들은 안 써요. 얘네들은 엑스트라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드라마 시작할 때 주인공들 이름들, 본인 이름들 나오잖아요. 그 외에도 또 배경인물들은 수록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보여주지 않아요. 왜? 걔네는 어차피 자주 나오는 애들 아니니까. 자주 나오는 주인공 이름들, 현금, 유형자산, 매출채권 이런 애들만 보여줍니다. 얘네가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 내용입니다. 자, 등장인물들 계속해서 나오니까는요. 자,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줄 밑줄 칩니다. 계정이란 거래의 성격을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 및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을 항목별로 나누어 미리 정해놓은 고유 명칭.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자, 밑에 한번 표를 볼게요. 계정,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3개, 자산, 부채, 자본 쭉 묶어서 어떻게 해요? 재무상태표라고 적어주시고요. 재무상태표에서 나오는 애들이죠. 밑에 애들 둘 잡아서 손익계산서라고 적어주세요.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애들입니다. 자, 자산부터 보면요. 현금, 매출채권, 대여금, 상품, 미수금, 미수수익, 미수수익에다 별표시 쳐주시고 얘는 자산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수익이라고 적혀 있어도 얘는 자산입니다. 두 번째 부채 볼게요. 매입채무, 선수금, 선수수익에다가 별표시 주시고 얘는 뒤에 수익이라고 있어도 부채입니다. 이유는요. 내용을 보시면 알아요. 뒤에 수익이 붙었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위에 미수수익, 아직 받지 않은 수익, 나 얘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돈 받을 수 있어. 아직 뭐 또 뭐 있죠? 미리 받은 선수, 먼저 받은 수익, 내가 돈을 먼저 받았어요. 계약금처럼.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일을 해줘야 되죠. 빚입니다. 마음의 빚이에요. 자, 밑에 자본, 자본금 등 해서 5가지가 있을 거고요. 5가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아니고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전 뭔지 알아요. 근데 지금 이걸 설명드릴 때가 아니에요.
자본 갔을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수익과 비용은 뭐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계정은 왜 쓰는지 우리가 나왔어요. 옆 페이지 반가로 이번 계정의 유용성. 자, 밑에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현금끼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정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현금들은 현금 모아서 매출금들은 매출금 모아서 이걸 적는 게 어디요? 이걸 적는 게 원장에다가 적는다. 원장에다 적는다. 자, 다음 페이지 48페이지 계정 기입의 규칙입니다. 계정은요 이렇게 기입을 하래요. 왼쪽에다 오른쪽에다 이렇게 적으래요. 어떻게 적으래요? 밑에 거래 판료소가 또 나오네요. 근데 10개예요. 왼쪽 오른쪽 5개 해서 10개예요. 거래 10요소가 아니라 거래 판료소예요. 거기서 자주 발생 안 하는 애 누구 2개? 수익의 감소. 자, 네 번째 줄 수익 계정에서 수익의 감소는 잘 쓰지 않고요. X 해주세요. 수익의 감소. 그 밑에 줄 비용을 발생을 시키는 건 왼쪽에 적는데 비용의 감소는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용의 감소 X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2개를 빼고 난 8가지가 있기 때문에 걔네 가지고 거래 판료소라고 한다. 자, 네모 2번 분계예요. 분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이게 다 분계예요. 분계 어디다 적은? 분계장에다가 적은. 자, 분계가 지금 한 걸 이거를 분계라고 합니다.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밑줄 치겠습니다. 분계란 지금까지 발생했던 거래 1, 2, 3, 4, 5, 6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왼쪽과 오른쪽으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그 계정 과목과 금액을 기입하는 작업.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요거 다 이게 분계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저희 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뭐였는지. 자, 다음 페이지 5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이에요. 총계정 원장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 이 노트들 다 모아놓은 이 원장들 다 모아놓은 걸 총계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줄 가운데 밑줄 칠게요. 분계한 내용을 계정 과목별로 옮겨 넣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전기. 자, 우리 분계한 내용들 얘네들을 그 계정 과목 현금이라는 노트에다가 옮겨 적기, 자본금은 자본금이라는 노트에 옮겨 적기. 다음 날 있었던 거 퇴근할 때쯤 자, 오늘 회사 끝 할 때 다 노트 갖고 와서 유형자산 노트에 옮겨 적고 현금 자산에 옮겨 적고 옮겨 적는 건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는다고 했어요. 요걸 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옮겨 적는다. 전기. 자, 우리 저렇게 노트를 이용을 하면은요 따로 관리를 하면은 편한 경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밑줄 칩니다. 총계정 원장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효익을 얻을 수 있다. 1. 계정 과목의 증감 변동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계속해서 밑줄이에요. 기말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동그라미 3. 회사 전체 재무상태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재무상태표 그리고 경영성과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손익계산서를 계속해서 밑줄에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 네모 4번 회계장부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회계장부 어떤 게 있나요? 자, 우리 지금 보신 게 벌써 2가지를 보셨어요. 어떤 거요? 자, 회계장부 분계장이라는 요 노트 아무데나 메모장에다 그냥 끄적일 수 없겠죠. 끄적끄적 해서 다 모아놓을 수 없으니까 분계장이라는 걸 쭉 만들어서 이 내용들 그날 있었던 내용들을 다 적습니다. 이러한 분계장. 그리고요 또 뭐 봤어요? 우리 너무 현금 찾기 어려우니까 현금이라는 노트를 갖고 와서 우리 현금이 앞에 붙여놓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현금을 여기다가 노트 안에다 관리를 하자 해서 얘를 원장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 원장은 우리 회사, 어떤 회사, 너네 회사, 저 회사 다 있는 중요한 장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요부가 됩니다. 중요한 장부에서 주요부.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장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밑에 한번 볼게요. 읽어만 볼게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현금 출납장도 있을 수 있고요. 당좌 예금 출납장도 있을 수 있고요. 매입장, 매출장, 받을 어음이 있으면은 뭐 어음 관리하는 장부가 있을 수 있고 재고 수급부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땡땡땡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저러한 것들 여러 가지 일하는데 필요한데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그만이고 그런 장부들을 보조부라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주요부는 분계장과 뭐다? 원장들을 다 모아놓은 걸 총계정 원장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계장부 종류에다가 별 표시 하나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분계 회계의 순환 과정을 쭉 한번 봤어요. 회계에 거래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게 거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거래를 우리가 회계장부에 옮겨줬고요. 그런 식으로 회계를 계속해서 매번 매일 있었던 기중의 일들을 쭉 적고 기말에 가서 결산을 하는데, 결산하는 건 아직 안 배웠어요. 결산하는 건 안 배웠는데 기말에 가가지고 12월 30일 날 회사 문 닫고 그 1년 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쫙 옮겨 적는다라는 내용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계가 한번 또 끝났어요. 다음번 시간부터 회계를 또 다시 처음부터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유는요, 앞에 우리 산수나 뭐 이런 영어나 이런 거 배운 것처럼 앞에를 알아야 뒤를 아는 게 아니라요, 뒤를 알아야 앞을 아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면은 다시 앞부분을 배우면은 뒤에서 했던 게 기억이 나면서 다시 앞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